네, 저희가 전 시간에 J리스트를 만들었었고요. 그 J리스트를 스크롤 페인에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 set 모델이라고 하는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set 모델은 abstract 추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이름에서부터 얘는 추상 클래스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추상 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생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메서드 두 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익명 클래스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해서 생성된 객체를, 그러니까 모델을 세팅하는데, 리스트의 모델을 세팅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화면에 나타나는 리스트에서 리스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 이런 아이템 전부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List에다가 모델을 세팅해 주는 목적은 뭐냐면, 모델이 있어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넣을 거냐, 어떤 아이템들을 리스트에 한 줄 한 줄 한 줄 배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모델을 세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델을 세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그럼 우리는 이 코드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 바나나, 체리부터 가지고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이렇게 됐던 거고, 만약에 비어있는 리스트로 출발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샘 모델의 아규먼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쭉 우리가 드래그를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아규먼트예요. 그죠? 샘 모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끝나잖아요. 괄호 안쪽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아규먼트란 말이에요. 아규먼트. 거기 지워버렸어요. 저는 여기를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 그러면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리스트에다가 모델을 셋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는 어디에다가 선언할 거냐면 멤버 변수에다가 선언을 할 거예요. 멤버 변수에다가 여기가 멤버 변수죠. 클래스 여기 있는 위치.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주시고요. 디폴트 리스트 디폴트 모델 이렇게 해볼까요? 디폴트라고 하는 글자와 모델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아보면 저희가 어저께 사용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디폴트 콤보박스 모델, 콤보박스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 이게 디폴트 콤보박스 모델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관리하는 모델, 그게 뭐냐면 디폴트 리스트 모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테이블을 다룰 때에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 디폴트 테이블 모델을 다룰 거예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셀과 행과 컬럼, 열과 행을 다루는 모델은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고요. 지금 우리가 JList를 사용할 때에는 디폴트 리스트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폴트 리스트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디폴트 리스트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먼트 타입을 결정하라고 하죠. 리스트의 아이템들이 어떤 타입이냐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화면에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모델이라고 해요.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J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J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관리하는 객체예요. 그게 뭐냐면 디폴트 리스트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폴트 리스트 모델, 스트링을 원소로 갖는 디폴트 리스트 모델을 선언했어요.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이걸 선언하셨으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모델을 생성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위쪽에서는 변수를 선언만 한 거예요.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만 한 거죠. 생성자 호출한 적이 없어요. 그죠?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객체가 생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객체라는 말보다는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디폴트 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만 했지 저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셈 모델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모델은 하고서 new 디폴트 리스트 모델 하고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라미터를 갖는 파라미터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폴트 리스트 모델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일단 리스트 안에 아무런 아이템이 없는 그런 그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트 모델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리스트에다가 그 모델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라. 이걸 가지고 객체에 뭐 추가, 삭제,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라든가 아이템을 삭제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가 오히려 이게 더 훨씬 깔끔하죠. 아까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멤버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객체 생성, 물론 클래스 이름은 찾아야 되겠지만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리스트에다가 셋을 해준다. 여러분 이 코드가 아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하면 실행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객체를 아이템들을 관리를 하는 객체가 있는데 그 아이템을 관리하는 객체는 지금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 상태로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벤트들을 처리할 준비가 됐어요. 텍스트 필드에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리스트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할게요. 어디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할 거냐면 입력 버튼에다가 할 거예요. 그럼 add event handler, action perform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put 버튼 btn input이 입력 버튼이고요. 그 입력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 add action listener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액션 리스너가 생성이 되고요. 액션 리스너는
추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익명 클래스를 만들어야만 돼요. 자, 이런 구조고요.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메서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add 엘리먼트를 추가해라 to list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서드를 만들게요. 메서드를 만들어서 add 엘리먼트를 추가해라 어디다가 리스트에다가 여기서는 따로 이벤트를 우리가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텍스트 필드에 있는 거를 읽어서 리스트에 추가한다. 예요. 그런 메서드만 만드시면 되고요.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메서드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외부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만드시는 것보다 바깥쪽 클래스에서 만드시는 게 더 좋은 게 그 외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도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혹시 다른 메서드에서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깥쪽 클래스에다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게요. 자, 어디다 만들었는지 볼게요. 컨트롤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프라이빗이면 충분하고요. 프라이빗이면 충분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읽고 어디에 JList라고 할게요. 이것도 JTextFiel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TextField의 내용을 읽고 JList의 모델에 아이템을 추가한다. 자,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문자열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문자열을 읽어야 돼요. 문자열은 어떻게 읽어요? 텍스트 필드의 변수 이름 기억나세요? 그냥 텍스트 필드라고 했어요, 우리. 멤버 변수 선언한 곳을 보면은요. 멤버 변수 선언한 곳을 보면 JTextField의 필드의 변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소문자 T로 시작하는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서 내용을 읽겠다. get tex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모델에 추가한다. 자, 모델은 변수 이름이 뭐였었냐면 디폴트 리스트 모델 타입의 객체는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죠? 모델을 볼게요. 제가 모델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아이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델에다가 여기 있네요. add element. add로 시작하는 것들만 찾아보세요. add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면 add가 있고요. add element가 있어요. 밑에는 무슨 리스너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리스너,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겠다는 얘기고요.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건 이 두 가지. 근데 파라미터만 보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대충 뭐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애드는 어떤 몇 번째 인덱스에다가 스트링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그런 메서드일 것 같고요. 또 다른 add element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을 그냥 무조건 추가, 즉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하는 그런 메서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밑에 거를 먼저 써보죠. 밑에 거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위에서 읽은 거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줄이 JText의 내용을 읽은 거고요. 두 번째 줄이 모델의 아이템을 추가한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실행. 입력. 됐죠? 그 다음에 입력. 밑으로 바로 들어가죠. 입력. 이렇게 되죠. 입력. 이렇게 되죠. 스크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볼게요. 스크롤 생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넣기 전까지는 스크롤이 안 생기다가 이렇게 입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렇게 스크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크롤 페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스크롤이 없다가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면서부터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JList예요. JList.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 때에는 JList, 그 다음에 모델, 디폴트 모델도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셋 모델 여기까지만 해주면 비어있는 JList가 되고 엘리먼트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엘리먼트의 추가나 삭제는 무엇을 이용한다? 디폴트 리스트 모델의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런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불편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뭐가 불편해요? 어떤 게 불편해요? 그 다음 입력하려고 할 때? 그거, 네? 지우고, 이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그쵸? 예, 텍스트 필드의 내용이 입력을 했으면 텍스트 필드의 내용은 지워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모델에 추가가 돼서 리스트에 추가가 되면 여기는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력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추가가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글자가 없을 뿐이고요. 글자가 없어서 여기가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입력을 계속 눌러버려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정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주시냐면 여기서 쓸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텍스트 필드에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JList 아이템이 추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JList에 아이템 추가가 되면 JList에 아이템을 추가하고 나면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메서드 안에서 해야 돼요. 이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됩니다. 네.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읽은 내용이 비어있는 문자열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지우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텍스트 필드에서 get 텍스트가 읽어오는 거면 값을 세팅하는 거는 set 텍스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거고.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에서 get 텍스트를 해요. 그런데 get 텍스트를 한 내용이 비어있는 문자일 것 같으면 이거는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서 메서드를 종료를 해버리면 돼요. void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할 때 어떤 값은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냥 리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메서드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아요. 즉 리스트에 뭔가 추가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 필드에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문자열과 다를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엘리먼트가 추가가 될 것이고요. 엘리먼트가 추가가 되고 나면 텍스트 필드에 쓰여져 있던 내용들은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뀔 거고. 그리고 메서드를 종료하기 전에 이런 거는 보여주는 게 좋겠죠.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정도의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다이얼로그가 메시지 다이얼로그니까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기 커서는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고요. 지금 입력을 받기 위해서 커서는 깜빡거리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입력 어떻게 해요? 추가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메시지 가장 간단한 메시지 다이얼로그예요. 여기 타이틀은 메시지라고 들어가고 아이콘 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 있고 그러니까 딱 무슨 프레임을 부모로 해서 어떤 내용을 출력할 것이냐 이것만 있어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겠죠. 입력하면 add element가 된 거고요. 여기 값이 있었던 경우에는 add element가 되니까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set 텍스트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여기가 비어지게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스크롤도 생기고요. 이런 모습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으면 뭐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한 내용들을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 품은 다르게 만드신 분도 계세요? 비어있는 문자열과 비교하지 않고 다르게 만드신 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텍스트 length가 0이면 문자열의 길이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입력된 문자열의 길이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문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length로 비교하실 수도 있어요. length로 비교하셔도 되고, 뭐 아까처럼 이렇게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문자열과 비교를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를 하실 때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이렇게 비교하지 말자. 정수나 실수와 같은 기본 타입 값들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실 때 등호 2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기본 값들은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본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클래스 타입에서 이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텍스트라고 하는 첨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과 여기 있는 비어있는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는 힙 메모리의 주소값, 두 개의 문자열의 주소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객체들은 서로 다른 메모리에 생겨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실 때에는 요거 쓰시면 안 돼요. 숫자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숫자가 아닌 것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던 거. equals를 써야 된다. equals를 써야 된다. 네, 되셨죠? 자, 이제 다른 버튼 하나만 이제 더 하시면 돼요. 삭제 버튼. 삭제 버튼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여기에 아이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있었을 텐데 삭제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선 삭제하기 전에는 뭔가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번 아이템, 2번 아이템, 뭐 3번 아이템 밑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게 선택이 되어 있냐? 선택이 되어 있으면 거기가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녀석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우선 삭제하고 싶은 아이템을 리스트에서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템을 선택한다, 삭제 버튼을 누른다, 눌렀으면 삭제를 한다. 예, 모델에서 삭제를 한다.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뭘 더 넣어주면 되냐면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삭제할 거냐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꺼번에 할게요. 선택한다, 버튼 누른다, 확인하고 지운다. 자, 이 모든 거는 이벤트가 어디서 일단은 삭제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벤트 핸들러, 액션, 퍼폼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인풋 버튼 밑에 딜리트 버튼이 있고요. 딜리트 버튼에 액션 리스너가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익명 클래스 안에서 override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메서드를 만들어 버릴게요. delete element from list. 엘리먼트를 지우겠다 라는 뜻이죠. 엘리먼트를 지우겠다.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요. 여러분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메서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메서드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요. 메인 클래스 안에 만들었어요. 그죠? private. 자,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우선 JList에서 선택된 아이템의 인덱스를 찾는다. 고요. 만약 선택된 아이템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하나라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 클릭된 곳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죠. 얘가 선택된 거예요. 지금은 C가 선택이 된 거고요. 지금은 D가 선택이 된 거고 요번에는 B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요게 선택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지금 선택이 돼 있죠. 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걸 시도하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뭔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선택되는 아이템이 없다면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유저에게 삭제할 아이템을 선택하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면 돼요. 선택할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택된 아이템이 있다면 그리고요.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서는 메서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메서드가 종료가 되는 거고 선택된 아이템이 있다면 확인을 먼저 할게요. 정말로 삭제할 것인지 확인한 후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냐면 컨펌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어제 컨펌 다이얼로그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삭제하겠다고 확인하면 그때 정말로 모델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를 했었냐면 모델.add 엘리먼트를 했거든요. 삭제하는 것도 모델의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모델에서 아이템을 삭제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할 내용입니다. 모델에서 아이템의 인덱스, 선택된 아이템의 인덱스를 찾는 것도 모델에 있어요. 모델의 메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컨펌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되는 거고요. 컨펌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에 따라서 모델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